안녕하세요. 사랑의 가족입니다. 네잎클로버는 행운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네잎클로버 하나를 딱 이렇게 찾으면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풀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세잎클로버의 꽃말 뭔지 모르시죠? 박만우 씨 알고 계신가요?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네. 네. 세잎클로버는요. 네. 행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알고 맞죠? 계시네요. 네. 근데 사실 네잎클로버는요. 네. 사실 행운이잖아요. 사실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행복은 우리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시청자 네. 여러분요. 손을 내밀어서요. 행복을 함께하면 어떨까요? 네, 세잎클로버 정말 찾기 어렵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행복도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행복. 이게 저는 더 큰 행운보다 값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네. 오늘 희망 메아리에서 소개해드릴 주인공도 불확실한 행운을 바라기보다는 이웃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면서 행복한 오늘을 보내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이분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행복의 세잎클로버가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연의 주인공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쳐있는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은 남세현 씨. 그는 남을 도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 꿈통이 가득 찼을 때는 둘이가 들어도 힘이 들지만은 이걸 그 사람들한테 다 비우고 오면은 혼자라도 이 꿈통을 다 들어요. 그때 그 기분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세현 씨가 사는 행복한 세상 함께 들여다보시죠.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단잠을 잘 시각 분주하게 아침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커다란 밥솥 한가득 새하얀 밥이 수북한데요. 세현 씨는 매주 일요일 약 2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진짜요? 만만치 않은 식사량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그래도 세현 씨는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런 그의 곁엔 가족들이 항상 함께합니다. 언제나 그의 편이 돼주는 든든한 지원군인 아들, 그리고 아내와 딸까지 매주 그의 손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괜찮아. 다 완성된 음식들은 상자에 담고 테이프로 단단히 감싸야 합니다. 예, 합니다. 좀 따뜻하거든요. 추운 날씨에 음식들이 금방 식어버리면서 그가 터득한 방법입니다. 국뚜껑을 닫기 전 비닐을 먼저 씌우는 것도 하나의 비법인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쏟아가지고 제가 발을 다 되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거 씌우기 시작했어요. 밥과 반찬, 국까지 모두 준비 완료. 대체 이 많은 양의 음식들을 어디로 가지고 가는 걸까요? 차까지 동원되고 새벽 4시부터 준비한 200인분의 식사량은 트렁크도 모자라 뒷좌석까지 차지합니다. 어디 멀리 여행이라도 떠나는 걸까요?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대구역 광장. 한켠에 마련된 무료 급식소입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지만 밤새 추위에 떨었을 노숙인들을 위해 일찍 식사 대접이 시작되는데요. 세현 씨는 매주 일요일마다 여기서 무료 급식을 합니다. 서둘러 음식들을 꺼내고 식사 준비를 시작하는 세현 씨.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다시 한번 국을 따뜻하게 데우는 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웃들에게 줄 선물도 챙겨왔습니다. 올겨울 조금이나마 따뜻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준비한 옷과 양말입니다. 처음엔 혼자 시작한 무료급식 봉사. 지금 그의 곁엔 자원봉사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까? 대구에 많은 무료급식소가 있지만은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주말에 아무도 급식을 안 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주말에도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숙인들이 못 먹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노숙인들과 독거노인, 쪽방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무료급식을 시작한 지 올해로 16년째. 오늘도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을 대접합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지는데요. 아내 정숙 씨도 봉사를 하며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여기 사업하다가 실패하는 분들 나오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여기서 계시다가 세계에서 나갈 때 제일 큰 보람을 느끼죠.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꿋꿋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고 싶어서 시작한 무료급식 봉사. 오늘도 진심을 다해 어려운 이웃과 얼굴을 마주합니다. 어느새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으로 이곳에서 아침 식사를 때워야 하는 사람들. 소박한 이 밥 한 끼가 이들의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2년 넘었다. 내가 이사를 이쪽으로 이거 누가 소개를 해줘가지고 참 잘해. 역시 친절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이 사람들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래 다독거려주고 눈물 날락합니다. 이 사람들이 하도 잘해줬어. 식사를 끝낸 사람들에겐 준비해온 옷을 펼쳐 보여주는 세연 씨. 몸에 꼭 맞는 옷들로 꼼꼼히 골라 직접 입혀줍니다. 올겨울은 덕분에 따뜻할 것 같은데요. 세연 씨 마음도 절로 따뜻해집니다. 자, 빵이랑 양말 받아가세요.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양말과 빵도 건네줍니다. 무료급식 봉사는 손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하는데요. 소식을 듣고 이곳을 찾는 자원봉사자들은 꾸준히 늘어 현재는 30명 정도. 하지만 아직도 더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손이 필요로 합니다. 추운 날씨에 손이 얼어붙은 자원봉사자들. 그래도 저마다 큰 보람을 느껴 참여하고 있는데요. 처음엔 좀 힘들었는데요. 이게 또 익숙해지면 물 한 잔. 네, 괜찮아서. 매주 나오고 계신 거예요? 저는 작년에는 맨날 나왔는데요. 이번에 학교를 다른 학교 울산으로 이사를 가게 돼서 대구에 올 때마다 이렇게 틈틈이 오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 무료급식 봉사. 춥고 졸리지만 마음만은 기쁩니다. 정숙 씨도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집니다. 네, 사람 되게 많이 왔는데 오늘 음식이 그래도 딱 맞네요. 모자라지 않았어요? 아, 모자랐어요. 기분 좋죠. 모자라면 우리가 어디 또 충당을 해서 뭐라도 줘야 되는데 그래도 다 나눌 수 있어서 기쁘죠. 사람들이 떠나고 난 뒤 그제야 아침을 챙겨 먹는 주인공과 자원봉사자들. 기분 좋게 일을 하고 난 후라 밥맛도 꿀맛인데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여서 더욱 행복합니다. 권지사님, 안경아. 어느덧 대구의 아침이 밝아옵니다. 벌써 16년째 외로운 사람들의 천사가 되고 있는 세연 씨. 그에게도 좌절의 순간은 있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고 시작한 사업이 하는 것마다 망하는 거라 실패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당시 내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절망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모르게 혼자 죽으려고 옥상에 올라갔었어요. 연이은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오르게 된 것인데요. 사업을 하면서 겪은 인생 실패가 삶의 교훈을 알려줬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그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봉사단체에 합류하게 되었죠. 그 봉사단체에 나가보니까 정말로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거기서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용기를 얻었고 또 새로운 삶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라고요. 자비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 결코 쉽지만은 않은데요. 하지만 그는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일요일이면은 나를 기다린다 하는 그 사람들의 기다림 그 모습을 생각할 때는 도저히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연 씨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람도 있는데요. 장경아. 됐죠. 언니 무슨 일 있었나? 아닙니다. 아유, 예. 들어가 되나? 아, 딱 들어오시죠. 그래, 지금. 그걸 들어갈게 해서. 네. 지금 괜찮네.
무료 급식소에서 노숙자로 만났던 창용 씨. 그가 작년 11월 자신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일자리도 구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격려해주는 형 동생 사이가 됐습니다. 벌써 넣었나? 아, 예, 지금 방금 해가지고, 예. 언제 넣는다? 시장에서 올라옵니다. 어디에 넣느냐? 종종 이렇게 창용 씨를 챙기는 세연 씨. 어디 갔다 왔느니? 아, 안동로 갔다 왔습니다. 뭐 돈 벌러 갔습니다. 그러네. 그래. 키링급이라 좀 벌어야 되겠습니까? 딱 겨울에 저희 딱 일도 많이 없는데, 예, 그래서 저번 주에 좀 봉사를 좀 못했어요. 그래, 하여튼 열심히 살고 못 오면 못 온다고 연락을 해줘야 되지. 니 없는 바람에 애무잖아 내가. 그렇습니까? 그래. 그게 특별할 항상 수밖에 없는 두 사람.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이 큽니다. 옛날에는 뭐 지가 힘들어 좌절도 했고 또 노숙인 생활도 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재기해가지고 사는 거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고 내가 뭐 작은 걸로 가지고 지가 또 재기하니까 나도 보람이 있고 이런 친구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나한테 기쁨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데 있잖아요. 길잡이를 만들어주는 거죠. 다시 나한테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길잡이를 만들어주는 분이 사장님이고, 그래서 조금만 지금도 그래요. 맨날 서로가 맨날 저한테 맨날 고맙다 하는, 내가 맨날 고맙다 하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그래. 하여튼 돈 많이 벌고 예. 뭐 일하러 가가지고 돈 좀 벌고 나도 밥 하면서 사도. 그래 간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세연 씨의 발걸음이 행복해 보입니다. 이렇게 그가 봉사를 할 수 있었던 데는 그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너희 엄마 내 왔다. 니 좋아하는 홍시사 갔다. 수고하셨어요. 베체트병이라는 희귀병이 있는 아내에겐 고마움보다 미안한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 많이 살락했는데 없더라. 요새는 감 있는 철이 아닌데. 많이 물어. 많이 먹어 고맙다. 고마워요. 정숙 씨가 무료 급식 봉사를 처음부터 찬성했던 것은 아닙니다. 16년 전 남편이 무료 급식 봉사를 하겠다고 선언했을 당시 전기나 수도가 끊기는 날이 다반사였을 정도로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뭐 바깥에 어떤 노숙인들도 중요하지만 내 자식이 저는 엄마로서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저희들 뭐 쉽게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먹을 거를 걱정할 정도였을 때에 이걸 하자 했으니까 엄마로서는 화가 났었죠, 처음에는. 중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은 방학을 맞아 잠시 한국에 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생각이 남달랐던 아들. 독학으로 외국어를 익히고 중학교 때 유학을 갔는데요. 가족들 중 세연 씨를 가장 많이 닮은 아들입니다. 해외에서 공부 틈틈이 고아원을 비롯해서 시각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꿈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제 의과 공부를 하니까 세계 곳곳에 이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라 이번 겨울이 더욱 즐겁습니다. 몇 년 만에 먹는 1년 만에 같이 해먹어요. 그간의 못다한 이야기꽃을 피우는데요. 세연 씨는 아이들에게 좀 더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10년 만에 작년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장을 보는 날. 부부가 함께 길을 나섰는데요. 가장 먼저